투자 리포트 주식이 발견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 만에 코스피 지수가 박스 P라는 꼬리표를 떼고 3,000P 시대 개막을 코앞에 둘 정도로 수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외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엔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 우리 증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박스피 꼬리표를 떼고 3,000P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와 정책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연일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지수가 흔들릴 때에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유지했고요. 자, 중동 리스크 역시 1990년대 걸프전처럼 전면전으로만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근 여러 사례처럼 단기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는 기대감이라는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천 시대와 그다음에 주식시장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고 시장 전반에 강한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흐름입니다. 네. 자, 단기적 조정은 있겠지만 지금의 상승장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정책 수급, 투자 심리 회복이라는 세 가지 박자가 맞물린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상승세인 만큼 네. 충분히 추세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네요. 예, 일단은 맞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증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어떤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5,000포인트는 뭐 정말 좀 매력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꿈의 지수죠. 네, 일단은 뭐 각설하고 그 말씀하신 공약을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일 먼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이제 변하는 환율의 변동성이나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대북 리스크죠. 뭐 이런 우리나라만 특정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 요소들을 좀 제거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이나 이제 그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을 좀 유도하는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뭐 처벌을 좀 강화시켜서 뭐 시장의 안정적인 체계를 좀 마련하겠다는 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제 개편과 적극적인 자금 유입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뭐 금투세 폐지나 이제 감면을 통해서 중장기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과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등의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이제 펀드와 정책 금융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성도 좀 열어줬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된다고 해서 뭐 코스피를 5,000포인트를 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자본 유입을 더 활발하게 좀 유도해서 증시를 높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 증시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SK처럼 자사주를 대거 보유한 지주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들어요. 예. 자, 최근 한국 네. 시장에 큰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숙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실제로 스퀘어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약 4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단기간에 2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네. 이처럼 지주사들이 주목받는 핵심 이유는 자사주 소각 기대감 때문에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지주회사들이 대주주와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는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자,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유통 주식수가 줄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당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주가 상승이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자, 물론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기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우상향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직 덜 오른 그리고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주회사들을 이번에 금운동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중심에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김대준 자문역이 예고 멘트까지 해줬습니다. 금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그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배당금도 그럼 확대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네. 뭐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네. 뭐 즉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배당 그 확대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주회사들이 크게 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다 선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원인을 이제 그 낮은 주주 환원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은 장기간의 주식을 좀 보유하지 않게 되는 거고, 뭐 회사는 이제 투자금이 좀 이탈되는 이런 악조건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를 좀 개선시켜 주겠다고 공표를 좀 한 것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책 신호에 따른 기대감에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배당 그 수익률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뭐 주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주식시장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자,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에도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 좀 짚어주실래요? 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처럼 회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는 주주에게도 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사가 경영 결정을 내릴 때 대주주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도 함께 챙기도록 법으로 목받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지배구조 문제, 특히 소액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이 법안은 원래 6월 12일 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었지만은 일정이 좀 미뤄졌고요. 논의는 새로 선출될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 상법 개정은 뭐 여야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 예상합니까? 네, 일단은 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특검법과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방송법 등의 이제 주요 공약으로 선언했던 부분들을 네네. 뭐 2, 3주 안으로 이제 빠르게 뭐 진행하겠다고 공표를 했었는데요. 뭐 일단 6월 12일 날 발표가 예정되었지만 일단은 좀 연기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너무 빠르고 강경하게 이제 처리하는 부분과 이제 반대 의견인 여론과 야당을 좀 무시할 수 없었다고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6월 13일에 이제 새 원내 지도부를 좀 출범한다 하더라도 뭐 상임위 조정과 이제 본회의 날짜를 조정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안이 본회의가 통과됐는데 또 일주일 정도 뭐 소요를 좀 포함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까지는 좀 예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자체는 뭐 여야 모두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특검법이나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찬반 의견이 좀 갈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오는 입장 차이가 속도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경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예. 자, 한편 상법 개정은요, 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동안 네.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의 지분 같은 알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란 말이 나돌았는데요. 그 이유는 중복 상장 구조와 소액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을 계기로 이런 할인 현상이 점차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친화 정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흐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네.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이슈들을 계속 주시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아직은 뭐 지배구조 개편이 뭐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은 뭐 급할 것이 없고 네. 개편 이후에 이제 주시할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뭐 지주회사는 지금 자금을 좀 분배하고 신사업을 좀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제 배당 확대 등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 부분을 좀 당연히 추가되는지 좀 당연히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이 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불문율로 좀 이어져 오던 일감 몰아주기나 뭐 순환출자 그리고 내부자 거래 같은 이제 공정위 위반 사항들이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고요. 위반 시에는 주가 하락도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도 조금 더 늘어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오히려 또 이를 또 방지하려는 움직임이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또 보너스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이제 뭘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그 판단이 되고요. 신사업 진출이나 뭐 자회사의 상장 그리고 M&A까지 새로운 성장 드라이버의 존재 여부를 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주식시장 흐름에서부터 지주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 이슈는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새롭게 제시가 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항상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메달 종목을 엄선해 드릴 텐데요.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를 여러분께서 많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이번에는 어떤 지주회사를 주목하면 좋을지 금은동을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준 자문역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김대준 자문역의 금은동을 확인합니다. 자,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개할 지주회사는 부방입니다. 자, 부방. 예, 그렇습니다. 자, 부방은 생활 가전 쿠첸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선박 평행수 이제 처리 설비 기업인 테크로스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입니다. 네. 이처럼 알짜배기 사업부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네. 고작 0.5배입니다. 자, 주가 역시 장기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인데요. 특히 테크로스는 조선업 경기와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성장축을 갖춘 만큼 앞으로의 업황 회복과 함께 동반 수혜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방은 전체 주식수의 약 10%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인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소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앞서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녹아져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주회사 동메달을 부방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 확인 들어갑니다. 바로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 예. 자, 하림지주는 펜오션 그리고 제일사료 하림선진, 팜스코, NS홈쇼핑, 그다음에 하림산업 등 식품, 물류, 유통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지주회사입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실적입니다. 자, 2025년 1분기 매출은 3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6%, 그리고 영업이익은 25% 넘게 성장하면서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 개발 가치입니다. 자, 하림지주는 서울 강남 양재동에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부지는 첨단 물류단지, 그다음에 이제 주거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개발 이익이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의 수혜입니다. 자, 현재 전체 주식수의 약 13%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주주가치 제고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 좋고 자산 좋고 주주 한원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하림지주,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은메달 지주회사입니다. 네. 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익숙한 이름이겠습니다만 하림지주는 특히 또 익숙하네요. 하림. 네. 자, 여기 하림지주에 맞습니다. 은메달을 주셨습니다. 워낙 익숙한 기업이고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하진 않습니다.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자,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리진 않지만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께서 상상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공개되는 지주회사 부분 영예 금메달 종목은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 도시가스 같은 국가 인프라와 직결된 핵심 기간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자, 최근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인프라 확대와 같은 두 가지 메가 트렌드를 동시에 수혜를 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지배 구조 이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활용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주가에 강한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금메달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 금메달로 뽑은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금메달 기업은 전력난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전기 소재 분야에서의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확장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메가 트렌드의 한가운데 있다는 종목이죠. 또한 금메달 기업은 창업자 3세 이상이 40명 넘게 지분을 분산해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지분 집중이 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 이 때문에 승계 국면에서는 내부 경쟁 구도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외부 경쟁 세력이 3%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현재 자사주도 15% 수준으로 보유 중인데 자사주 추가 매입이나 또 소각 가능성 역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과 맞물려 지배구조 변화와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만큼 주가에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에 금메달로 선정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분석과 대응 전략은 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자문역이 탁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풍성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